다음은 파운데이션 수업과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에서 대학을 진학하려고 준비를 할 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운데이션은 총 2텀 또는 3텀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렇게 Spring, Summer, Autumn term으로 나뉘어서 하는데 저는 제 경우에는 9월 초중반쯤에 시작해서 4월 말에 학기를 마치는 코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파운데이션 수업에는 중요한 과목 3가지, 그리고 English 하는 영어 도움을 많이 해주는 수업 1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Practical Arts 수업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미술 실력을 향상해주고 기본적으로 미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미술 창작의 기본적인 thinking process를 연습시킵니다. 제가 아까 파운데이션 포트폴리오 준비하면서 그 저의 과정이나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을 첨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이 thinking process를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연습도 탄탄히 해줍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초 공부도 하는데 아트 앤 디자인 파운데이션을 가게 되면 저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었지만 뭐 패션 디자인 학과 애들도 있고 순수 미술도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친구도 봤는데 다 같이 하는데 그 안에서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교수님들이 알려주셔서 더 자신이 이 전공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가도 집중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도비에서 쓰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워크샵에 참여해서 자신이 어떤 스킬을 더 이렇게 디벨롭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래픽 디자인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더 배우기 위해서 워크샵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Visual Language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시각적 언어에 대한 학습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광고 등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되게 많은 시각적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 수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술사 공부도 하고 그 미술사 공부에 대한 에세이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글쓰기 능력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English EES라는 게 있는데요. 대학 입학을 위한 IELTS 점수는 6.0입니다. 아까 파운데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점수는 5.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한 점수는 6.0이기 때문에 만약에 6.0을 못 넘은 상태로 파운데이션에 입학을 하셨다면 이 수업을 무조건 들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통과해야 이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파운데이션 전에 이미 6.0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들어갔을 때는 잉글리쉬 수업을 제가 듣게 되어 있었는데요. 6점 이상을 취득했으면 이 수업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는 이메일이 옵니다. 자기 영어 실력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들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나머지 2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듣지 않았는데 6.0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학을 위한 에세이나 라이팅 스킬을 더 올리고 싶다면 그래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친구들이 이 수업 듣는 거 경험을 많이 알려주었는데 vocabulary 같은 단어 같은 시험도 많이 보고 그리고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 되게 기본부터 잘 알려준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 수업에서 했던 자료들인데요. 일단 왼쪽부터 보자면
제가 에세이 같은 능력을 기르면서 제 작품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그런 라이팅을 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나 그런 거에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수업에서는 그 시각적 언어가 무엇이 있고 이 광고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의미를 하고 그 분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최종 과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첨부했고 그리고 중간 쪽 아래에 있는 것은 제가 파운데이션 때 했던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 중 하나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마크업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우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배워서 무척 도움이 많이 됐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마인드맵을 추가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파운데이션을 하는 와중에나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마인드맵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되게 다들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더 세부적이게 마인드맵을 쓰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좀 그 아이디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보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파운데이션 할 때 많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파운데이션 수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온라인으로 파운데이션을 진행했어요. 근데 너무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앱으로 하는데 너무나도 좋고 선생님과의 학생의 원활한 피드백, 언제나 선생님이 저희를 위해서 수업 시간이 아닐 때도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셨고 궁금한 게 있으면 되게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아까 NTIC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NTU를 들어가기 위한 파운데이션의 기관이 NTIC예요. NTIC의 뜻이 Nottingham International College인데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하는 모든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할 때는 영국인 아이들을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그 전에 다양한 나라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고 문화적인 쉐어링하는 것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새로운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학을 오면 영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도 많은데 그 학생들과 조금 더 말을 트게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실제 대학 과정과 입학을 위한 준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전공 그대로 그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저의 그래픽 디자인 실력을 올리는 데에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된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창출해냈고 이런 과정들을 발표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저의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또 활용해서 대학 진학 후 매우 유용했습니다. 대학을 온 뒤에도 그래픽 디자인 수업이어도 아직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을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워크숍 같은 걸 할 때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일단 그 지식을 아는 채로 가니까 모든 수업에 적응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할 때는 파운데이션에선 주로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워크숍들을 자신이 자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워크숍에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지금 그래픽 디자인 학과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 파운데이션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도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파운데이션에 되게 지금 만족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파운데이션에서 대학 지원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운데이션에서 포포를 만드는 것을 도와줘요. 대학을 위해서. 도와주기는 하는데 이게 파운데이션에서만 만든 그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서도 어떤 작품들을 넣을지 좀 생각해 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바깥 시간에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그걸 넣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는 나에 대한 소개, 왜 이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왜 다니고 싶은지, 이 전공과 관련해 어떠한 꿈과 계획을 그리는지에 대해서 저는 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왜 NTU에 가고 싶은지, NTU에 이런 점 때문에 되게 좋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준비를 할 때는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것 같이 과정 중심을 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과정 스케치를 되게 많이 포함해왔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거는 둘 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인데요. 어떻게 제가 이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리서치해서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좀 적어놓고, 그리고 또 마인드맵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이시라면 되게 알려드리고 싶은 작품인데요. 타이포그래피 프로젝트라고 그래픽 디자인을 위해서 대학을 가면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다, 타이포그래피에 관심이 있다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타이포그래피 자체는 자신이 폰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폰트를 만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집에 있던 물건들로 만들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제 친구들도 그래픽 디자인 포트폴리오 할 때 이 타이포그래피를 많이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신의 전공과 밀접 관련돼 있는 작품들도 다양한 프로젝트들 중 하나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이라는 거를 되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스케치북, 마인드맵, 그리고 아이디어의 다양성 이런 거를 많이 포함하시는 게 좋습니다.